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모든 일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대통령 주변에는 직언직설하는 사람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일 폭우 속의 여의도에서 열린 조세 저항 국민대회의 분위기는 지금까지 어떤 시위보다 비장하고 절절했다는 얘기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하소하는 사람, 사유재산을 강탈하다시피 한다며 정부를 규탄하는 사람, 정부와 국회의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절규하는 피 끓는 호소 등이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는 보도입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혼신의 노력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과 부대끼며 살고 있는 국민들 대부분의 보람과 위로 그리고 희망의 싹을 무참하게 짓밟힌 것과 같은 분노와 아픔을 뿜어내는 절규의 한마당 같았다고 합니다.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 3법 반대 70 취득세 소급 피해자 모임 등은 사유재산 강탈 정부, 민주 없는 독재 정부를 구호로 내걸고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조세 저항 국민 집회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실검 챌린지를 진행해서 이를 네이버를 포함한 주요 인터넷 포털 실검 상위권에 올렸습니다. 조세 저항 국민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각종 부동산 세제에 대해 특히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간곡하게 호소한 몇몇 사람들의 절규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펜앤마이크의 보도를 참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온 중년 여성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것을 보니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 무주택자들의 분노를 동력으로 집 가진 사람을 적폐로 몰아서 징벌 과세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다리를 걷어차 무주택자를 국가 지원에 종속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어떤 시민은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해 집 사고 세금도 내라는 대로 낸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슈퍼 여당이 심의 절차도 없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토록 소급을 좋아하니 우리도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의 실정과 폭정 모두를 소급 적용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법인의 종부세를 매년 6%씩 매긴다고 한다. 1억짜리 집이면 1년에 600만 원이고 매달 종부세로만 50만 원씩 나간다. 1억짜리 집을 임대해서 매달 50만 원이 나옵니까? 완전히 미쳐버린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에 대한 놀라운 무지와 광기만 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세금 걷어다 쓰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세금 빨대를 거부한다. 징벌적 세금은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사이좋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도 나빠지게 만들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만을 강요함으로써 잘 살고 있던 임차인들을 나가게 만들고 전세 매물 감소로 전세금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분열 책동 중단하라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소리쳐 나왔습니다.
무대에 오른 한 남성은 살던 집을 비워주게 된 임차인들이 다시 전세 구하기에 나서고 임대차 보호법 입법 예고까지 됐던 상황을 꼬집으며 전세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전세금이 폭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에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호응해서 시민들은 집값을 누가 올렸느냐, 전세금은 누가 올렸는데 왜 우리가 적폐냐고 외쳤습니다.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법들을 힘으로 밀어붙여 졸속 통과시키는 게 정상적이냐, 여기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도 이전 카드까지 꺼대들다니 이가 갈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관련법 몇 개 통과된 것으로 항의 집회를 하면 안 된다. 임대차 3법이 문제가 아니다. 이 정부는 독재 정부라고 외쳤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없으면 시장이 돌아가느냐? 부동산 시장을 죽이면 시장 경제가 다 죽는다. 시장 경제의 근본도 모르는 무식 저열한 미친 정권이다. 이 사악한 정부의 근본을 한시도 잊지 말자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문재인은 청와대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호응했습니다. 발언 내용 가운데는 이보다 더 노골적이고 감정적인 발언들도 많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청와대와 정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한 공격들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흥분되고 극도로 격앙된 국민의 소리와 심상치 않은 분위기까지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보고되고 때에 따라서는 자리를 걸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측근, 참모, 장관, 정보기관 아니면 노출되지 않은 국가 원로나 랍비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국가적 상황과 시국으로 볼 때 대통령의 측근, 참모, 특보, 장관 등 사람은 많지만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후대에 기록될 역사를 의식하며 대통령에게 직언직설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까지 꼬여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끼를 들고 가서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는 지부상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말이 틀리면 도끼로 내 머리를 쳐달라고 했다던 충직한 사람을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비위를 맞추며 아부아첨이나 하는 소인배와 간신배들만 득시걸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언직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